위장 질환에 대해서는 증상을 느낄 때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위장 질환에 대해서는 너무 흔해서 그럴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창범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장 질환, 특히 위염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그러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 위염하면은 뭐 모든 사람이 위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이게 극과 극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위암이 많은 나라에서는 사실 급성 위염도 중요하지만 만성 위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성 위염이요. 예. 근데 사실 위염을 평소에 달고 산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 생각으로 그러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다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는 환자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내시경원에서 이제 위 상태를 보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그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지엽적인 자료만 찾아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좀 크게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질환이라는 게요, 모든 게. 위염이 이어지면 위궤양으로 발전한다는 말도 합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일정 부분 맞는 게 이제 만성 위염보다는 급성 위염인 경우에 이제 그럴 수가 있고요. 급성 위염이. 예, 위점막 이게 이제 궤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위궤양하고 십이지장궤양이 붙어 다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위 바로 밑에가 십이지장이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하게 이제 위하고 제일 가까이 붙어 있는 데가 병이 잘 생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위산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십이지장 쪽에는 위산하고 이제 그 위산 때문에 그 궤양이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산 때문에 식도 쪽 그 위식도 접합 부위에는 이제 위산이 거꾸로 올라가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또 잘 생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위산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질환도 생기는 그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궤양이 그럼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내시경으로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되면 제 눈으로 이제 위벽 표면을 보는 거거든요. 예.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푹 파인 상태를 궤양이라는 의료 텀을 쓰게 돼요. 예. 그 위궤양과 소화성 궤양은 좀 다른 건가요? 위궤양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큰 의미고요. 예. 위궤양에는 소화성 궤양, 즉 위산하고 위벽 보호제가 이제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소화성 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을 다 포함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위벽이 이렇게 파이는 걸 궤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위암도 이제 궤양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림프종 같은 거, 그것도 이제 악성 질환인데 그런 다른 질환에도 궤양이 오기 때문에 이 궤양이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위궤양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미국이 한 10에서 30%, 유럽도 한 10에서 16%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한 5% 내외, 남자, 여자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서 5%에서 한 7% 이렇게 나오던데,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병원 접근이 우리나라가 용이하고, 네. 환자가 약을 사 먹기도 쉬운 여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 20, 30년 전보다 약들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예. 효과가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런 새로운 약들이 나올 때는 위12지장궤양은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있더라고요. 예. 예. 위궤양이 생기는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면, 가장 큰 원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관절이 아프잖아요. 관절 아프면 먹는 약 있죠. 진통소염제들. 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요. 진통소염제도 원인이 되는군요. 예, 가장 많은 원인 두 개를 딱 꼽아라 하면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고요. 예. 간단하게 이제 위12지장 궤양이 생기는 원인을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제가 위에는 위산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위산이 이제 필요해서 있는 거긴 한데, 음식을 부순다든지
위를 깨끗하게 만드는 좋은 효과도 있지만 이게 이제 위벽을 직접 공격을 하면 위벽이 망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위산을 공격인자, 제가 그냥 축구에 얘기하면 공격수라고 그러고 수비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도 공격수하고 수비수가 균형이 잘 맞으면 골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격수는 위산이고 수비수는 이제 위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균형이 딱 맞아가지고 병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라든지 진통 소염제 같은 거를 드심으로 인해서 이 수비수가 이제 손상이 온다든지 이 공격수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그 공격수가 세져가지고 이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위궤양이 악성 종양의 요인일 수도 있을까요? 양성 소화성, 그러니까 양성 위궤양은 사실은 위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궤양 중에는 우리가 소화성 궤양도 있지만 암에 생긴 궤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구별이 잘 안 될 때, 조직 검사를 해도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나 병원에서 궤양이라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암이래. 이제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성 소화성 위궤양은 위암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암하고 구별을 잘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제 뭐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위 내에 강한 산성으로 돼 있는 이제 위 내에 균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이제 점액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제가 수비수처럼 이제 위벽을 보호하는 인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팅하고 있는 코팅 젤처럼 위벽 표면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자들이 있는데 네. 그걸 손상을 시키면서 이것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유발을 하고 또 염증을 더 확대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제 내게 돼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염증 세포들이 모이고 그래서 더 위벽 손상을 이제 오게 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위벽이 이제 손상을 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식습관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만 알려졌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음식 먹는 문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입에 넣었던 수저를 공통으로 먹는 국이나 스프나 이런 거에 넣지를 않고 그 더 넣는 게 따로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입에 들어갔던 게 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버릇없는 사람 취급을 해가지고 사실 섞어 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타액 같은 게 섞이다 보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에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동안 뭐 잔도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음식 먹는 습관 찌개 같은 거 덜어 먹는 것도 좀 따로따로 덜어 먹으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한두 번 이래가지고 또 걸리는 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참 묘합니다. 흔히 속이 좀 쓰리고 신물이 나고 때로 느껴지는 더부룩함이나 복통이 생기면 위장 건강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위궤양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도 증상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분의 2 정도에는 이제 증상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명치 밑에가 타는 듯하게 이제 아프거나 뭐 갉아먹는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위 연동 운동에 따라서 좀 아팠다 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이 조금 다른데, 네. 식후에 이제 십이지장궤양 같은 경우는 식후 한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후에 증상이 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녁 먹고 밤에 자다가 이것 때문에 깨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 대신에 요거는 이제 뭘 좀 먹으면 또 증상 완화가 될 수 있는데, 위궤양은 또 먹으면 또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고 더 악화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건 궤양이 심하다 그래서 증상이 100% 아까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괜찮은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상만 가지고 병을 과거에는 판단을 참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저희가 이제 진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기에 진단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안 맞는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럼 그 증상들이 또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하고도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역류성 식도염도 이제 속이 타는 느낌, 또 뭐 신물이 넘어온다, 그 식후 불편감을 호소하시는데 아까 12지장궤양은 한 1시간 반 이후에 온다 그랬는데요. 네. 역류성 식도염은 그보다 좀 빨리 증상이 온다 그래요. 한 예. 30분에서 2시간 정도. 예,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건 증상이 와도 그렇게 막 몇 시간씩까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조금 그렇군요. 다르죠. 예. 예. 체중 감소도 좀 살펴야 하는 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악성의 위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체중 감소는 이제 영양 섭취가 떨어지면 사실은 이 위궤양 말고도 뭐 어느 질환이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궤양이다 아니다 암이다를 판단하기는 조금 더 그렇고요. 이제 궤양이 있거나 위가 헐어 있거나 이제 12지장궤양이 있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위궤양이 의심되면 우리가 내시경을 좀 해봐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위궤양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제 위암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네. 국민들 이제 암 분포를 보면 지금은 이제 갑상선암이 제일 남녀 공이 많은데요. 두 번째가 위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위암은 조기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작하고 평평하게 나타나지만 조금 진행을 한 암들은 이제 헐어버리는 궤양형이 많거든요. 궤양형. 그래서 이제 궤양이 있는 경우에 이게 소아성 위궤양이 그냥 양성 위궤양인지 아니면 암에 의한 악성 궤양인지를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해서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렇군요. 네. 우유가 위를 보호한다는 말도 있고요. 위궤양 환자들은 아니다. 우유를 좀 삼가는 게 좋다는 말도 합니다. 우유 같은 건 어떨까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시험 보면서 스트레스 한참 받아서 속이 쓰리고 불편하면 우유를 먹으면 괜찮을 줄 알고 먹어본 기억이 나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이 우유 성분 중에 이제 그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궤양에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위궤양의 치료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 그 다음에 소아성 궤양 유발하는 원인 중에 탑 2가 진통소염제거든요. 네. 그래서 진통소염제 복용 유무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네. 보통 이제 약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약물 치료는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4 내지 6주 정도 보통 치료를 하고 약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과거에는 한 2달 정도 치료를 했는데 요새는 좀 치료 기간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네. 그럼 진통소염제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는 분들 계신데 일시적으로 끊고 그러시나요? 끊을 수 있으면 좀 끊으시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도저히 못 끊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궤양 치료 약제하고 이제 같이 복용을 하시기도 해요. 네. 흡연도 안 좋습니까? 네네. 그 흡연은 아주 이 궤양에는 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비수들을 우리 위벽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작용을 못하도록 흡연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궤양을 치료할 때 흡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조절을 하시게 저는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을 드셔도 잘 안 낫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흡연을 못 끊으셔가지고 계속 약을 드셔도 효과가 충분히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치료도 동시에 진행이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감염 유무를 이제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보통 체크를 하게 되고요. 감염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 헬리코박터 균 치료하는 약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도 물론 이제 궤양 치료 약제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같이 이제 치료를 하죠. 근데 헬리코박터 감염 치료는 이 4 내지 6주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희가 이제 일주일 정도 항생제를 포함한 약제를 드립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치료 후에도 헬리코박터균 치료 여부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예, 제균 그러니까 균이 완전히 소멸이 됐는지 이제 검사를 통해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보는 방법도 있고 요새는 이제 요수 호기 검사라 그래서 이제
그 간단하게 공기를 내뱉어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한 달 이상 경과 약물 복용하고 한 달 이상 경과 후에 이제 저희가 헬리코박터 균이 남아 있는지 없는지를 재균이 잘 됐는지를 이제 보는 검사를 하죠. 예, 치료 후에도 다시 또 생기기도 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위궤양 치료 후에 재발 가능성도 있나요? 과거에는 이제 약들이 안 좋을 때는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요새는 약들이 좋아져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인, 공격수하고 수비수의 이 균형이 안 맞는 분들은, 왕왕 재발하는 경우, 심지어 이제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위궤양으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과거에는 이제 응급실에 그 본인이 속도 쓰리고 속이 아픈데 그냥 끙끙 참으시다가 천공이 돼서 복막염이 돼서 수술하러 오시는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버티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런 환자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었는데요. 네. 진통소염제 복용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환자가 느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벽이 파이는 게 궤양이라 그랬잖아요. 네. 깊숙하게 파여서 위벽 끝까지 파이면 그걸 천공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위액이 이 복막 쪽으로 빠져나가는 복막염이 오게 되고요. 그럼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이제 하나가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궤양이 생기면서 그 바닥에 그 혈관들이 이제 노출돼가지고 탁 터져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찔끔찔끔 피가 나서 이제 흑색변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급성 출혈 해가지고 동맥 같은 데가 이제 터져가지고 피를 토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되면 위보다는 12지장이 좁아요. 네. 위는 비교적 넓은 자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12지장은 가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이 좁은데 염증이 자꾸 생기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후유증이 남아서 좁아지게 됩니다. 협착이 오게 되죠. 이런 큰 세 가지 이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그 약물 치료로 호전이 안 되면, 그 예를 들어서 협착이 왔다 그러면 환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고 그 소화가 된다 그러면 꼭 수술을 할 필요가 없지만 내시경을 들어가면 협착 때문에 음식물도 안 내려가고 본인도 토하고 이러면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를 하나 더 내주는 수술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천공, 궤양이 이제 깊어져서 천공이 생겨서 복막염이 생기는 분들은 그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고요. 네.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수술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내시경적 지혈요법이 내시경 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네.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가 되고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출혈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응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위궤양을 좀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강조가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원인 중에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 그다음에 진통소염제 예. 이런 것들 이제 헬리코박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검진을 해서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고 뭐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만성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진통소염제도 꼭 필요한 분들만 또 진통소염제를 부득이 드셔야 되는 분들은 위 보호하는 약들을 같이 복용한다든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흡연 말씀하셨잖아요. 예, 많이 예전보다는 줄기는 했습니다. 흡연 인구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먹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데 사실은 음식 관련된 거는 뾰족이 밝혀진 거는 없어요. 맵고 짠 거 드시는 분들. 짠 거는 우리나라만 짠 게 아니라 지금 외국도 굉장히 짜게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속 시원하게 대답은 못 해드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조비 예수오근도 위궤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그 위궤양이 헬리코박터 감염자들한테 많고 또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하다는 말을 좀 들었는데요. 아스피린이나 소염제를 자주 먹는 사람들한테는 위험이 더 높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근데 소염제나 아스피린은 흔히 먹지 않나요? 일단 속쓰림이 계속되면 의심을 해야 되는 건지 위궤양은 음식을 조심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위가 약한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고 걱정이 되거든요. 네, 위궤양은 나이가 많을수록 또 헬리코박터균 감염자들에게 많다. 그런가요? 네, 슬프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환을 평가할 때 그 나이가
우리도 이제 고령화 사회이긴 한데 나이가 많다는 게 하나의 가장 안 좋은 팩터 중에 하나예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아스피린이나 소염제를 자주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위궤양의 위험이 높다. 어떨까요? 진통 소염제가 이게 위궤양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두 가지가 헬리코박터하고 진통 소염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이제 태생적으로 약의 기전 자체가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복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 아까 저 공격수 수비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비수 그러니까 위벽을 보호하는 그 작용들을 이제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제 조금 저해를 시키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위궤양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스피린도 그렇습니까? 네, 아스피린도 그렇습니다. 네. 네. 진통소염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관절염 약으로 많이 드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죠. 꾸준히 드셔야 되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보다 위에는 데미지가 덜 주면서 효과는 비슷한 약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 아직도 이제 예전보다 이제 이런 약들을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기 무서리 쉬면서 일주일 한번 약을 먹어봤는데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입맛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그렇군요. 제가 그런 거에 이렇게 민감한 편이 아닌데도. 예. 그래서 음식 조심을 하면 위궤양이 예방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 음식 조심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흔히 맵고 짜기 때문에 매운 음식 때문인지 위궤양을 발생시키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아직 음식 관계된 거는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특별히 증명을 된 건 없고요. 네.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많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많이 먹고 한꺼번에 영양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고 위를 부풀려 놓으면 이 위식도 역류질환 쪽으로는 확실히 많아지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과식은 어디에나 요새는 좋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네. 좀 위궤양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 너무 자극적인 음식도 좀 피해야겠죠, 그래도? 예, 아까 제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연구는 없다 그랬지만 본인이 드셔서 불편한 음식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음식을 먹고 내가 유난히 힘들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는 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헬리코박터 유병률 많이 내려가긴 했더라고요. 네. 한 60%대에서 지금 40%대로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제 이게 음식을 한두 번 같이 먹는다 그래서 반드시 전염이 되느냐, 꼭 그거는 아닌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이 없다 그러긴 하지만, 자기 입에 타액이 묻은 그릇이나 식기를 다른 사람이 이제 접촉할 수 있는 찬스는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요새 이제 감염병이 이런 헬리코박터만이 아니라 뭐 호흡기 질환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니 많잖아요. 네. 그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서양인들처럼 조금 인정머리가 없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본인의 타액이 묻은 식기나 그 기구를 쓰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는, 그러니까 각자 덜어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습관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서로 감염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예. 위궤양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도 조언을 좀 해주세요. 위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이제 우리나라에 그전에는 별로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많아졌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새 우리나라가 식생활이 소고화가 되고 기름진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늦은 시간에 TV 보면서 뭐 이것저것 이제 느끼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다 보니 복압도 올라가고 3분비를 촉진시켜서 그게 이제 식도 쪽으로 자꾸 역류를 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이제 유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잘 먹는 서양인들한테 많은 병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도 그 세상이 된 거예요. 이게 서구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된 식생활, 과도한 기름진 음식, 고칼로리 음식 드시는 것, 또 늦게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위염은 이제 급성 위염보다는 사실은 만성 위염이 장상폐화생으로 갔다가 이제 위선종 위암으로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만성 위염 치료하면 정상으로 좀 돌려놓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사실은 그건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장기간의 데미지로 인해서 이제 만성 위염이 심하게 온 분들은 젊었을 때 거꾸로 우리 노화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도 이제 노화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위암이나 위선종과 같이 이제 암 전 단계에서 빨리 발견을 해서 네.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위를 절제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이제 모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정기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저는 꼭 설명을 드려요. 그런 만큼 위 내시경이 또 강조가 되는데 위 내시경은 언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증상인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만 40세가 넘어가면 이제 2년마다 검사를 하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시라 그러고요. 본인이 불편하시면 30대 초든 뭐 30대 중반이든 검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증상인 경우에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암은 특히 네. 암 같은 경우는 조기 발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선택의 폭도 넓고 치료를 하고도 환자분이 이제 훨씬 덜 힘드시게 되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좀 빨리 시작해야 될까요? 뭐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 아직 가이드라인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암 위험도가 3배 정도 올라가고요. 가족력이 있고 직계 가족의 위암이 있고 헬리코박터 감염이 있으면 한 5배 정도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검사를 빨리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점을 yes 혹은 no, 위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유창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